여러분, 인천이요 12년 동안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도대체 왜 인천이요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던 2016년, 17, 18, 19 이때는 왜 오르지 못했을까요? 인천의 입주 물량 보자고요, 우리가. 네. 자, 입주 물량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자, 인천의 입주 물량 보세요. 16, 17, 18 18,000, 22,000, 3만 입주 물량이 증가하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네. 3만을 찍고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때 2019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해서 서울 부동산이 이때는 꿈틀꿈틀하면서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때는 서울 부동산으로 자금들이 몰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16, 17, 18년 엄청 들어갔어요. 19년도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면서 잘 생각해보세요. 2019년도에 헬리오시티 만세대가 입주했던 거예요. 가락시형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만세대가 2019년도 입주했습니다. 그때 잠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서울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이제 오르지 않은 지역으로 흘러가자 하다 보니까 3년간 입주 물량 적당하네 라고 하면서 인천으로 막 흘러 들어간 거예요. 송도, 풍림, 아이원. 자, 2019년 되니까 어떻습니까? 막 미친듯이 들어온 거예요. 2년 만에 128% 오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있죠, 여러분. 유튜브 전문가들,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투자자일 뿐이지. 그분들은요 보통 인천에 들어갔어요. 왜? 서울 부동산 진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돈 한 푼도 없이 영끌해서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산 60억이 있겠습니까? 60억이 안 된다. 네. 이런 거 들어갔다고. 이런 거 들어가서 3억 5천 사서, 네. 이때 팔 수가 있었을까요? 팔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못 팔았어요. 못 팔았습니다. 자, 이때 들어갔다 쳐요,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올랐어요. 양도세 중과 걸려있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저는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천은요, 이렇게 서울이 올라야지만 오를 수 있다. 지난 차트 보면 나오잖아요. 이미 서울이 올랐으니까 대체 투자처를 사람들이 찾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어디? 인천. 오른 거예요. 수원 부동산 오른 이유가 뭡니까? 수원이 왜 올랐어요? 분당이 왜 올랐어요? 네? 오른 이유가 뭐예요? 분당이 오른 이유, 수원이 오른 이유, 광교 오른 이유. 이유는 하나예요. 서울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대전 왜 올라요? 왜 오릅니까? 그 지역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서울과 관계가 없어요. 서울 오르는 거하고 울산 오르는 거, 대전 오르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대전의 장을 보면요, 대전의 대장 아파트 뭐예요? 둔산동에 위치한 크로바 아파트. 자, 보세요. 오르지 못한 지난 세월도 보세요.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10년 5개월 동안 대전이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대전이 왜 올랐어요? 하지만 대전이 왜 2017년도 이때부터 오르냐고요? 왜 올라요, 이때? 왜 오를까요? 대전이 오른 이유는요, 뭘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때 2018년부터 쭉 올랐을까요? 대전은 세종과 연관이 큽니다. 세종이 제2의 행정수도, 제1의 행정수도인가요? 어쨌든 1 행정수도가 서울이면요, 세종은 2 행정수도예요. 세종시에서 좀 오래된 아파트, 좀 위에감이 있어요. 세종 현대 엠코타운 보세요.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15년부터 오르죠. 세종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세종에 투자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 찾지 않겠습니까? 대체 투자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금처럼 있잖아요. 광역시 부동산이 역대급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광역시들이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꿈틀거릴 에너지를 쌓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전세가율이 낮은 서울에 투자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광역시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오늘 지인을 잠깐 받았는데, 지인은 지방광역시 투자보다는 서울의 노도광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 논쟁이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냈는데, 여러분, 광역시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광역시는 지네들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세가율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역전세 어쩌고 난리를 치면서 광역시는 이미 전세가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광역시만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매매가 전세가 붙어서 그게 얼마큼 오래 갈지는 지역마다 다르겠죠. 다를 거예요.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계속 누적되고 올해도 입주 물량 많은 곳은요, 여전히 전세가가 낮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은요, 매매가는 가만히 있을 수 있으나 전세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전세가가 소득 대비해서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곳은요, 월세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트렌드가 다 달라요. 울산, 부산, 대구 다르고요. 대전, 광주 다 다릅니다. 봉선동 제1풍경제 엘리트파크. 자, 언제 올랐어요? 보세요. 2017, 2018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때 광주 부동산 투기꾼들 몰렸다고 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이때 보세요. 급등한 거 보세요. 1년 3개월 만에 64% 급등합니다. 2017, 2018년도 울산 어땠습니까? 네, 2017, 2018이에요. (2017, 2018) 네, 이거 오른 거예요. 울산 신정동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울산의 대장 아파트인데요. 자, 광주가 움직이는 동안 울산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올라갔습니까? 자, 울산 가만히 있었어요. 응? 가만히 있었다고요. 이때는요, 울산이 올라가고 있을 때 부산은 어땠습니까? 못 올라갔잖아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부산 더샵 센텀폴에 울산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 부산은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타이밍은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부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 시기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게 움직여요. 이게 시차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내가 선진입을 해서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잖아요. 그 다음 지역에 또 진입을 할 때는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가격대가 저평가된 곳에 우리가 진입을 한다면, 그거는 투자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네, 잃지 않는 투자. 즉 뭐다? 싸면 된다. 싼 걸 산다 라는 겁니다. 싼 걸 사면은 여러분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싸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절대적인 금액대가 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상대적인 가격대가 싸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박건님, 최종의 꿈틀 걸어서, 네, 강남에 올라서 이 궁극적인 대답, 네, 감사드립니다. 자, SH님, 투자하실 때 대출 내서 투자하시나요? 이미 한 채 투자해서 이제는 대출을 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대출일까요? 자, 1억 빌리면요, 1억 빌리면 얼마네요? 1억 빌리면 이자만 한 달에 40만원 내요. 지금 4.8% 정도 한다고 치면은 1년에 480만원이니까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40만원. 2억을 빌리면요, 80만원이에요. 이자만. 네. 이자 80만원 감당 가능하세요? 이자 80만원 감당 가능해요? 이자만 80만원 내면 감당 가능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원리금 가치 감당이죠. 2억을 40년 갚고요, 대출금리 4.8% 해보세요. 2억을 40년 동안 4.8% 원리금 균등 3만원 대출 받았을 때 매월 93만 8,053원을 갚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꼬예요. 왜? 이제 금리가 어쨌든 미국에서 꺾이잖아요. 우리도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인하되었다, 금리가 싸다 이러면 너도 나도 우리 모두한테, 네, 금리가 싸다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너가 바라봤을 때, 내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바라봤을 때 모두가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누가 바라봐도 부동산이 저렴하고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수요는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있잖아요. 서울에 장기 침체로 간다. 서울이 장기 침체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제 가정이에요. 하지만 서울이 장기 침체로 간다는 이 상황이 저는 가정이지만 이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역시 부동산은요 어차피 서울하고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무슨 말 하다가, 네,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네, 기억이 안 나지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대출 원리금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담보대출 받아서 다음 주택을 매수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은 대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담보로,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서 신규 주택을 주택 취득 구입 목적으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단, 신규 취득할 주택은요, 계약금은 현금으로 내야겠죠. 그리고 2억을 땡기면 월 93만원을 내야 됩니다. 네. 이게 감당 가능한지가 최우선적이겠죠. 네. 정말 중요해요.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감당이 가능할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모두 집값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타이밍이 약간 늦은 시기일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투자해도 됩니다. 네. 투자해도 되나?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에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제가 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살려면 선진입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취득세 중과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정책들이 앞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를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골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스터디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나한테 맞춤 투자 전략이 주둔생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 모두 가족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